안녕하십니까. 제12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장 신사빈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고 수도권 지역에선 매일 수백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의원님들이 모이는 총회를 강행하기에 무리가 있다 판단되어 9월 총회는 질병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시더라도 회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9월 5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2대 9월 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내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입장하신 의원님께서는 땡땡땡 위원회 땡땡땡 의원 참석했습니다. 초상권 활용 동의합니다. 라고 줌 채팅창에 채팅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신 의원님께서는 본인 소속 위원회 이름을 사용하여 주시길 바라며 총회 진행 시간 동안 카메라는 켜되 마이크는 꺼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중 허가하지 않은 마이크 사용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가 있으시 채팅을 통해 질의 있습니다. 라고 채팅을 남겨주시면 의장단이 확인하여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발언권을 부여받은 의원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서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가 끝난 이후에는 마이크를 바로 꺼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진행상황 보고는 15분, 입법 정한 제한 설명은 7분 이내로 제한하며 발언 종료 시간 1분, 그리고 30초 전에 종을 울려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는 총 3회, 질의응답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재질의는 의장의 허가하에 가능하며 질의응답 제한 시간인 1분 30초에 재질의 시간이 포함되고 재질의는 최대 1회로 제한합니다. 본래는 회의 진행 중에 건의하시거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경우 노트패싱을 이용하였으나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노트패싱이 불가하므로 줌 관리자 채팅을 이용하여 정단아 수석서기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종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수석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원의정보고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될 9월 총회의 식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의장단, 상임위원회별 진행상황 보고, 입법 청원안 상정, 자유발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진행상황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윤지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사무국 진행사항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7일 서울에서 진행됐던 6월 총회 진행 이후 상황만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7월 3일 구로구 청소년의회와 7월 4일 홍천군 청소년의회의 운영 지원을 도와드렸습니다. 구로구청과 홍천구청에서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롤 모델로 삼으신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모델을 보시고 각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의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지방자치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의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파견되어 운영 지원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제2회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부스와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제2회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가 진행됐었는데요. 그때 저희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초청을 받아 부스 운영을 3일간 진행했습니다.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퀴즈와 그리고 소망 종이컵 그리고 청소년의회 포토존을 진행하였고 그 부스 운영하는 그 봉사자로서 12대 의원님들이 많이 활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자기주장 발표대회와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한민국 의회 행정에 바라다라는 주제로 원활하게 발표대회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희 제12대 의원님들 중에서도 발표자와 청중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또 우수 발표자로 수상을 하신 분도 계셔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8월 29일,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언론인 멘토 강연 SBS 류량 기자님과 함께 했던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부득이하게 현장 강연이 아닌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했습니다. 80명의 청중들이 함께하였고요. 그 의원님들께도 미리 함께 참여해달라고 홍보 연락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총회 시즌부터 각 위원회에서 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하셨던 현직 국회의원님들의 명단을 이제 받아 제21대 의원님들 임기가 실직 현직 국회의원님들 임기가 시작될까 동시에 저희가 공문을 작성하고 의원실로 돌리는 연락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8월 말부터 지금 9월 중순까지 이제 위촉 여부에 대해서 회신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오영환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이렇게 4분의 의원님들께서 자문위원 위촉직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한 30명 정도 되시는 의원실에서는 다음 주에서 그 다음 주 초까지 모든 위촉 여부, 가능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위촉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 의정보호 게시판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활동인데요. 앞으로 12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활동이 많이 없었던 만큼 오는 1월달과 2월달, 21년 1월달과 2월달까지도 코로나 사정이 좋아진다면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올해는 부득이하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활동보다는 온라인 활동을 더욱더 주력하여 유튜브나 또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SNS 활동에 좀 더 치중을 하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두볼에서 또 봉사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캠페인과 그리고 나머지 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또 일반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1인 1 입법 청원안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청소년 강연 콘텐츠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다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청중 없이 이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진행 사항 보고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장단 진행 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2대 부의장 박혜빈입니다. 의장단 진행 상황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의장단 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고 대표적 공약인 상임위원회별 설문조사와 입법청원안 공모전에 대하여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9월 총회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 상황 보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 의장단은 6월 총회 이후 7월 10일로 상반기 상임위원회 위원단의 임기가 마감되어 운영위원회 회의 단톡방에 하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대하였고 하반기 상임위원회 위원단과 담당 의장단 단톡방을 새로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단 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내 회의는 시험기간 2주를 제외하고 거의 매일 이루어졌으며
운영위원회 회의는 상반기와 동일한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7월 10일, 7월 17일, 8월 7일, 8월 14일, 8월 21일, 8월 28일 총 6차례에 걸쳐 운영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험 기간 중 운영위원회 회의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모든 회의 참가자의 시험 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7월 24일과 31일에는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반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진행사항 보고를 미리 게시해 회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진행사항 보고 내용에 대해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질의하기 쉽도록 규칙을 바꾸자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의장단은 이를 수렴하기 위해 하반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진행사항 보고 순서 변경을 안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월 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회의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진행사항 보고를 미리 게시하자는 의견이 투표로 결정되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장단 공약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단의 대표적 공약에는 상임위원회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원활한 회의 진행 촉구와 입법청원안 공모전 프로그램 개최가 있었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별 만족도 및 회의 안건 인지도 설문조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설문지는 의장단에 의해 8월 7일 이후 배포되었습니다. 정치법제위원회와 통합위원회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외교통상위원회 13분, 청소년권익위원회 7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7분이 참여해 주셨고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덧붙여 본 의장단의 공약 중 하나인 12대 의장단 오픈 채팅을 통한 건의나 제보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장단은 당선 직후부터 현재까지 의원님들의 건의사항 및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14분이 이용하셨으며 최대한 의장단 전체가 회의를 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청원안 공모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8월 초까지 본 의장단은 입법청원안 공모전을 세부화하여 진행하기 위해 공모전 기간과 심사 방안, 상금, 주의사항, 대회 진행 방법에 대해 총 8가지 항목을 우선으로 정한 뒤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은 여름방학 기간에 실시하려 했으나 준비가 생각보다 지체되면서 최종적으로 8월 24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금은 의장단 활동비를 이용하여 1등은 10만원, 2등은 7만원, 3등은 5만원으로 총 44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상금은 지금 정확히 확정된 바는 없으나 국회의원님께 연락을 드려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소년노회 상장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심사 방법에는 심사는 최대한 공정한 대회로 진행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공모전 메일을 따로 만들어 관리자를 정하되 관리자는 심사를 하지 않고 참가자와의 소통만 하게 해서 최대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신청서의 경우 이름과 학교를 적는 란이 나타나 있으나 이 자료는 관리자만 보고 정리만 할 뿐 심사위원은 알지 못하고 심사위원은 개인정보가 없는 입청안만을 이용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회의할 때에는 모방과 표절, 대리작품 적발 시 수상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면 1팀 1개의 입청안, 비공개 심사,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팀명은 금지하자는 방안으로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을 결정 후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무국에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알렸고 상무국과의 회의를 진행하여 정해진 기간인 8월 24일에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모전의 활발한 홍보를 위해 카드뉴스와 포스터, 배너를 제작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스터는 정단한 수석서기가 제작해 주었으며 카드뉴스는 김민성 수석대변인이, 배너는 신사빈 의장이 제작하였습니다. 신청을 받기 위해 미리 알리는 안내문은 이정민 부의장이 제작하였고 신청서 제작은 박혜빈 부의장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총회 관련 회의 결과입니다. 9월 총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8월 14일 9월 총회 위치와 일시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9월 총회는 줌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의장단은 회의 방식이 변화한 것을 고려해 총회 규칙과 진행 방식을 의장단 내 회의를 통해 새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의장단은 화상회의에서 필요한 역할을 나누어 역할을 분배하였으며 화상회의에 적합한 회의 대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사무국과 의장단,
의장단 멘토, 총괄 멘토로 구성된 회의방을 통하여 화상회의 진행 방법과 회의 규칙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사전 공지사항 및 발표자 안내서 작성은 사전 회의가 끝난 직후 의장단 회의를 통해 회의에 필요하거나 알려야 할 내용을 중심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화상총회 진행이 처음인 만큼 원활한 회의 진행을 통해 본 의장단은 수차례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자분들과의 리허설도 이때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9월 총회 규칙은 6월 총회 규칙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행상황 보고 PPT와 입법청원안 및 심사보고서 자료 제출은 8월 28일 23시 59분까지 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발언 시간 6월 총회와 동일하게 2분을 단축하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단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채팅을 활용하여 발언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채팅을 활용하여 발언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별 진행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법제위원회의 진행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치법제위원회 양준호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참 어렵게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단 여러분들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치법제위원장 양준호입니다. 지금부터 9월 총회 진행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먼저 월별 온라인 회의 결과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위원회 대표 입법 청원안, 위원회 위원 변동 사항 보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대표 캠페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별 온라인 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7월에 제5차 정기 온라인 전체 회의가 있었으며 5차 회의에서는 입법 청원안 작성 방식 의결, 위원회 대표 캠페인 진행 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에는 제6차 정기 온라인 전체 회의가 있었으며 6차 회의에서는 9월 총회 상정 예정인 입법 청원안 주제 관련 토론, 위원회 대표 캠페인 진행 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개의된 8월 제7차 임시 온라인 전체 회의에서는 9월 총회 상정 예정 입법 청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대표 입법 청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민주시민 오세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의무화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 법률 제정안은 현재 유사법률의 국회 발의 직전으로 상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총회에 상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원외 정당 순법 개재 순위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이승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제6차 회의에서 주제 선정,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총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회 위원 변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소속 의원은 총 60명이며 지난 7차 회의 당일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중 한 분이 청소년 권익위원회로의 이동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위원단 회의를 거쳤고 이동을 희망하신 의원을 청소년 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끝에 이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대표 캠페인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정치인식 개선 캠페인 팀장 양준호입니다. 먼저 진행사항 보고 그 다음에 캠페인 프로젝트 집행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을 예정됐던 프로젝트 계획을 파기하고 온라인을 신설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조차도 현재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전면 재구성 앞에 목표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소년 정치 인식 개선 프로젝트 캠페인의 보고를 마치고
현재 홍은영 팀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 상대복지원 캠페인은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2대 의원 여러분,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익신장 캠페인 팀장 홍은영 의원입니다. 캠페인 진행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지난 2월부터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본 캠페인은 발제 당시 학예 방역이 있을 8월에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려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가 이번 연도 안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캠페인을 올해 안에 지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피해자분의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총회 당시 대법원으로부터 비상선고 심리를 개시하겠다는 답을 받아 본 캠페인의 내용을 과거사법과 관련된 활동으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지난 4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제 한 차례 심리가 열렸을 뿐 강간 무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본 캠페인은 과거사법 바로 알기,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 널리 알리기, 희망의 메시지 전하기 등 총 3항목의 내용에서 상대복지원 사건 널리 알리기, 비상선고 심리 개시 촉구, 탐문서 성명운동 전개, 피해자분들께 희망의 메시지 전하기 총 3항목의 내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활동들을 진행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보다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통해 내용을 전달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청의 기자단과 홍보대사 측 협조 요청을 드려 보다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탄원서 성명 운동에 대해 피해자분들과 협의 중에 있고 탄원서 작성보다 빠르게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익신장 캠페인 진행 사항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채팅을 활용하여 발언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외교통상위원회의 진행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유지호 간사님 그리고 김현우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상위원회 진행 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정기회의 결과, 그 다음 캠페인 진행 상황, 그 다음 입법청안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정기회의 결과입니다. 하반기 위원단으로는 김수린 위원장님과 유지호 간사님 그리고 허서양 서기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명 대상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외교통상 내에서 정해진 3번 이상 회의 불참 시 제명이라는 규칙에 따라 제명 대상들을 분류하여 제명 대상자들 분들께 개인적인 연락을 하여 지금까지의 불참 사유를 듣고 제명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캠페인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교과서 바로 알리기 캠페인입니다. 먼저 7월부터 9월까지 자료 조사를 진행하였고 10월에는 온라인 캠페인을 1회 진행할 예정이고 11월에는 오프라인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의 문제로 SNS 캠페인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외국민 인권신장 입법청원안 진행 상황입니다. 재외국민
인권 신장 입법 청원안 진행 상황으로서는 각 팀원분들끼리 입법 청원안에 대하여 조사 후 작성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난민법 입법 청원안입니다. 8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난민법 검토 및 확실한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현재 입법 청원안 작성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교류 입법 청원안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8월 초 국제관계교육 관련 제정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입법 청원안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위원회 진행 상황 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상위원회 교과서 바로잡기 캠페인 팀장 김현우입니다. 진행 상황 보고하기에 앞서 대청회가 시작한 이후 9월 총회가 되어서야 진행 상황 보고를 한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시던 전 팀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대청회에 사퇴를 하시면서 석이었던 본 의원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9월 총회가 되어서야 진행 상황 보고를 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 상황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주제 투표 및 자료 조사, 주제 선정 및 방향 설정,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캠페인은 전 팀장님께서 진행하신 4월 정기회의 때 회의의 날짜와 시간, 서기, 투표를 진행하였고 7월 18일 정기회의 때 캠페인 주제를 선정하였고 8월 16일 정기회의에서 정해진 주제에 대한 자료 조사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임시회의 때 캠페인 방식을 정하였으므로 총 4번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주제 선정 및 자료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적어놓은 6개의 의견, 당시의 학생 모습, 외국 교과서에 왜곡된 우리나라 역사, 덕혜옹주 이야기, 독도 간도 문제, 현재까지의 대통령 문제, 고구려사 문제 6개의 의견을 내주셨고 그중 덕혜옹주 이야기, 독도 간도 문제, 외국 교과서에 왜곡된 우리나라 역사를 투표로 선정해 자료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료조사 내용은 외국 교과서에 왜곡된 우리나라 역사는 일본의 방식을 따라라는 수식을 절대 떼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한국 식민 시기 연도를 잘못 기재한다는 점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덕혜옹주 이야기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한국어 학교 설립 표현은 실제와 맞지 않고 실제는 기모노를 입고 다녔다는 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독도 간도 문제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죽도 혹은 다케시마라는 섬의 이름을 대었고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해 불법 점거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조사를 다 읽고 난 후 의원분들의 투표로 외국 교과서에 왜곡된 우리나라 역사가 캠페인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주제로 진행한 캠페인 방식에 대해 논의하여 총 6개의 후보가 나왔고 그중 QR코드 혹은 네이버 폼을 이용한 실태조사, 카드뉴스, 광고지, 그리고 해시태그를 이용한 SNS 계정 캠페인, 그리고 참여 형식의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 주제에 각각 4명의 의원들이 팀을 이뤄 진행한 후 9월 정기회의 혹은 10월 정기회의 때 각 팀마다 구성한 캠페인 방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캠페인 진행은 대청위의 SNS 계정을 이용하거나 학교 단체 공지문 혹은 참여형 형식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과서 바로잡기 캠페인 진행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채팅을 활용하여 발언권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치법제위원회 김재찬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왜곡된 교과서 부분에서 일본의 방식을 따라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네. 왜곡 교과서의 부분에서 일본의 방식을 따라라는 그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는데 이제 모든 건물 혹은 역사, 사회, 문화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이제 방식으로 일본의 문화를 가지고 한국이 발전했다는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얘기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고유된 문화가 아닌 일본의 방식,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송한희 위원장, 김용진 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송한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9월 총회 진행 사항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위원단 선출, 상임위회의 입법 청원안 캠페인 진행 상황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는 6월 총회가 끝난 이후 하반기 위원단을 선출하였고 그 결과 위원회 위원장에는 송한희 의원, 간사에는 김소희 의원, 서기에는 이민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회의 진행 상황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6월 총회 이후 총 2번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7월 회의에는 하반기 위원회의 규칙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반기 규칙 11개를 하반기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월달 회의에는 본위원회 9월 총회 대표 입법 청원안을 상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9월 총회 위원회 대표 입법 청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입청안 팀을 구성하여 입청안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 청원안 진행 사항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달 회의에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데이터 3법 입법 청원안을 가결하였고 그 이후 입청안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송한희 의원을 팀장으로 선출하였고 8월 21일 회의를 진행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수정사항을 논의하고 입청안 작성 역할 분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진행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캠페인 진행사항 보고는 김용진 캠페인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캠페인 진행 상황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캠페인 장기 기증인들을 위한 히어로 캠페인은 초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온라인 캠페인으로 바꾸어 손글씨 릴레이 캠페인, 장기 기증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손글씨로 작성하여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온라인 캠페인을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 기증인 추모 프로젝트입니다. 장기 기증인 유가족들분께 드릴 물품을 기획하고 디자인 구체화 및 제작,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를 통해 도너 패밀리의 물품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채팅을 활용하여 발언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권익위원회의 진행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권익위원회 윤태경 위원장, 이유림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위원장 윤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권익위원회 진행사항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 보고 목차는 상임위회의, 진행사항 보고, 입법청안안 상정, 캠페인 집행부 진행사항 보고, 그리고 추가사항입니다. 청소년권익위원회는 6월 총회 이후 7, 8, 9, 10차 총 4차례의 상임위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7차 상임위회의에는 청소년권익위원회 하반기 위원단을 선출하였으며 8차 상임위에서는 하반기 상임위원회 회의 개회 일시 관련 논의 및 기타 의견 수렴, 9차 상임위에서는 하반기 규칙 제정 및 건의사항 수렴, 10차 상임위에서는 캠페인 집행부 및 입법청안한 팀 진행사항 보고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청소년권익위원회 제7차 상임회의 때 하반기 위원단 선출 결과 하반기 위원장으로는 윤태경, 간사는 유동현, 서기는 김재현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청소년권익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은 학교 중퇴 후 검정고 시 응시 유예기간 단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1차 회의 때는 회의 진행일을 결정하였고 2차 회의 때는 학교 중퇴 후 검정고 시 응시 유예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 3차 회의 때는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회의 진행, 4차 회의 때는 입법청원안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팀장으로는 송민희, 부팀장으로는 윤태경, 김혜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사항 보고에 대해서 이유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권익위원회 캠페인팀 팀장 이유림입니다. 우선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본 캠페인팀의 캠페인 주제는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본 캠페인팀에서는 6월부터 공식적인 회의를 총 2번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각 부서의 활동 내용을 보고하였고 오프라인 캠페인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8월 22일에 예정되어 있던 오프라인 캠페인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회의에서는 마찬가지로 각 부서의 활동 내용을 보고하였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하반기 계획을 수립할 때 10월까지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았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8월 오프라인 캠페인을 대신해 10월에 참여할 놀토 엑스포 행사를 준비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본 캠페인팀은 본래 설문조사팀, 인터뷰팀, 디자인팀, 현장 진행팀으로 나누어 활동 중이었는데 6월쯤에 설문조사팀과 인터뷰팀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6월 이후부터는 디자인팀과 현장 진행팀 위주로 활동하였습니다. 우선 디자인팀에서는 현재 영상과 카드뉴스 제작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곧 각종 SNS를 통해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현장 진행팀에서는 본래 8월 22일에 예정되어 있던 오프라인 캠페인 행사가 여러 사유로 취소됨에 따라 본 팀이 참여할 만한 행사를 조사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에 진행된 캠페인팀 전체 회의에 따라 곧 현장 진행팀 주도 아래 조서를 새로 개편하여 행사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청소년 권익위원회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채팅을 활용하여 발언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카메라를 잘 켜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위원회의 진행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통합위원회 박광민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소년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통합위원회 위원장 박광민입니다. 지금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통합위원회의 진행사항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입법청원안 소개, 캠페인 진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가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법청원안입니다. 본 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민강 의원의 제안으로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의 교류를 막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의 교류를 막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기증인과 이식인의 정보 공개가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여 장기기증자 유족과 이식 대상자 간의 서식교류를 중개하는 기관이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 및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제공해야 된다는 개정안입니다. 해당 청원안은 9월 내에 작성을 완료하여 12월 정기회에서 발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캠페인 진행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캠페인 두 가지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프라인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캠페인 대신 온라인 캠페인을 추 한 개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온라인 캠페인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흡연 정책에 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내용이 포함된 카드 뉴스를 제작 후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SNS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카드 뉴스 제작팀원 및 팀장을 선발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추가로 진행할 온라인 캠페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으며 다음 통합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추가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투표를 진행하여 하반기 운영위원단을 선출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정족수 이상의 동의로 상반기와 동일하게 위원장 박광민, 간사 이채별, 서기 박나림 의원이 연임하여 통합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연임 후 처음 진행한 8월 온라인 회의에서는 통합위원회 규정집을 하반기에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재공지하였습니다. 또한 다시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지난 8월 온라인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의원 8인에게 2회 이상 무단 시 통합위원회 회의 규칙 제1조 통합위원회 의원은 온라인 회의에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것을 규정한다. 단 개인 사유로 회의 불참 시에는 회의 전에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회의에 2회 이상 무단 불참 시 제명하기로 규정한다에 의거하여 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는 통합위원회 1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퇴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통합위원회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채팅을 활용하여 발언권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위원회별 대표 입법청원안 제안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청원안 표결은 지난 4월, 6월 총회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가 끝난 이후 의원 의정보고 게시판을 통해 투표가 올라갈 예정이며 일정은 전체 문자 단톡방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소년 권익위원회의 입법청원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권익위원회 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 응시 유예기간 단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표자님께서는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2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권익위원회 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 응시 유예기간 단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표자 이지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체가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이르는 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자 또는 제14조 제1항 취약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동법 제18조에 따라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입니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비율이 100명에서 한두 명꼴인 1.6%였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학교에 입학 자격 또는 특정한 자격에 필요한 지식, 학력, 기술의 유무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하게 됩니다. 고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및 고입학력 검정고시는 연 2회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 2회씩 시행되는 시험의 시기가 1회차는 4월, 2회차는 8월에 시행됨으로써 현재 고등학교 졸업학력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교 중퇴 후 6개월이 지나야 접수 응시가 가능하므로 1회차와 2회차에 4개월이라는 간격차와 6개월 이후부터 접수 응시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중퇴했을 경우 1회차 시험은 물론 2회차 시험에도 응시가 불가능하게 되어 공백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과 관련자들은 검정고시 유예기간이 왜 6개월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호소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검정고시 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유래되는 사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보다 기존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현저히 떨어지며 검정고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사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통한 행복 추구 및 장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부당한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입법청원안팀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이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3항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예기간을 지정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검정고 시 응시 유예기간을 단축하게 되고 시간 제체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바로 시험에 응시하게 됨으로써 청소년의 사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실현과 장래 달성에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검정고 시 응시의 문제점과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알아두시어 해당 입법청원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학교 중퇴 후 검정고 시 응시 유예기간 단축을 위한 초등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채팅을 활용하여 발언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청원안은 각 위원회별 활동이 아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의 모든 의원님이 참여하시는 활동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입법청원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표자님께서는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리나요?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혜준 의원입니다. 본 입법청원안은 송한희 의원님이 제안해 주시고 동의원 외 4인이 발의하게 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데이터 3법, 그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먼저 소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규제 혁신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단점과 부작용 또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들은 정보인권 침해와 업체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사태들이 더 심해지리라는 것을 이유로 이 법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기업의 과학연구 및 영리활동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과학기술을 위한 데이터 산업 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가명 처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익명 처리와 가명 처리를 통하면 기업의 연구 및 활동으로 이용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 보이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 특히나 가명 정보에 관해서 말입니다.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와 달리 추가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데 대기업이나 정부의 경우 이러한 추가 정보 습득이 일반인보다 용이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명 정보를 이후에 파기하게 되면 이러한 걱정은 줄 수 있겠으나 파기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는 가명 정보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자, 이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7, 가명 정보는 제20조, 21조, 27조, 제34조 1항, 35조에서 37조, 제39조의 3에서 4, 6에서 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서 제21조 파기를 제외하는 것이 본 입법청원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본 입법청원안에 관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업이 과학연구를 위한 기업활동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목적을 달성한 이후 파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행대로라면 가명정보는 이 규칙에서 파기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개정하면 기업이 가명정보를 이용하면서도 목적 달성 후에는 파기하여 소비자의 정보 인권 또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어디냐. 또한 본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5 2항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중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정보가 생성되면 처리 중지 및 폐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명정보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면 특정인의 이익 또는 사실 은폐 등을 목적으로 법령상 규정된 행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21조를 제28조의 7에서 규정하는 가명정보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여 가명정보 또한 목적 달성 이후에는 폐기되도록 하여 해당 정보 또한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채팅을 활용하여 발언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현재 회의에 참석 중인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치법제위원회의 입법 청원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법제위원회 원외정당 순번 개제 순위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표자님께서는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PPT 화면 공유에 문제가 생겨서 정치법제위원회 유동철 강사님의 PPT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원외정당 순번 개제 순위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할 정치법제위원회 이승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개정안은 선거 때 투표용지의 순번 개제 순위 중 원외정당의 경우 개제 순위를 가나다 순에서 그 정당의 권리당원 인원순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수많은 원외 군소정당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국회에 의석이 없어서 선전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까다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지도가 높고 득표수만 보면 꽤나 적지 않게 나오는 그런 군소정당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원외정당의 투표용지 개제 순위 기준에는 그 가나다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 개제 순위 기준이 다음과 같은 문제로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역자를 정당 명칭 앞에 붙이는 게 남발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한 원외정당 25곳 중에서 3분의 1에 가까운 무려 8곳이나 기역자를 사용하였고, 번외로 20대 총선에서는 원외정당 15곳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7곳이 기역자를 정당 명칭 앞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험들과 비교해 봐도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개제 순위가 가나다 순위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낮은 기호를 배정받고 눈에 띄고 싶어하는 심리입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사진을 보시다시피 기역자를 붙여도 그 중에서도 더 빠른 기호 배정을 위해서 동일한 단어가 여러 곳에서 쓰이는 폐단도 존재합니다. 선거에서 내세우는 정당명을 정체성과 어감을 다소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운 명칭을 가진 곳들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경쟁력이 증명된 정당이 더 상위 기호를 받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를 보면은 가장 득표율이 낮은 원내정당보다 득표가 높은 원외정당이 무려 8곳이나 됩니다. 보시다시피 수십만 표를 받는 경우에 군소정당들도 존재합니다. 이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며 이외에도 이미 인지도와 규모가 원내정당 못지않게 큰 정당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당들은 단일쟁점 등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명칭을 짓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기역자를 붙이는 등의 술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기역자를 붙인 8곳 원외정당 중에서 6곳은
무려 득표율이 0.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반면에 득표율이 높았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명칭을 사용한 정당들의 대부분은 순번이 밀려서 20번대, 심지어 30번대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5항의 2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과 그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은 후보자 사이 계제 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 순, 거기에서 계제 순위는 그 정당의 권리당원 인원순으로 한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네. 기대 효과는 아까와 같이 그렇게 기역자가 남발하는 그런 어이없는 경쟁을 근절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더 경쟁력 있는 정당이 더 큰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로 오도록 열어주는 작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채팅을 활용하여 발언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카메라를 끄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권익위원회 이정찬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권익위원회 이정찬 의원입니다. 제가 잘 발언하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항해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학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하여 차별 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발의되고 나서 많은 논란과 오해, 가짜뉴스 등이 퍼졌습니다. 이 법에 대한 오해로 몇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로 몇몇 분들은 차별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차별 행위를 통한 형사처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보복성 불이익 행동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시정을 위한 어떤 절차들이 돌아갈 때, 예를 들어 인사나 행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 등등 차별 행위 자체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것은 동성애 성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입니다. 성평등 교육은 말 그대로 모든 성이 평등하게 존엄할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고, 절대 어느 한쪽 성적 지향에 편향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기존에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가지 영역의 차별을 금하는 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이 4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에서는 23가지의 차별 영역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 23가지에 대해서 전부 개별 입법을 하는 것은 입법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고 복합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개별 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어렵습니다. 4번째로, 많은 분들이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는 것이 죄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장 자신의 행동과 어떤 생각이나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수단을 가진 법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존엄할 자유를 침해한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많은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또는 나이가 많다고, 중졸이라고 고졸, 비정규직, 성소수자, 장애인 등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을 하려던 법이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법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나쁜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자는 법입니다. 하루빨리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차별받는 많은 분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채팅을 통하여 질의를 발언권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권익위원회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전 본 의원의 기기 화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윤태경 위원장님께서 대신 화면 공유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제12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청소년 권익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선거 연령이 인하되어 4월 15일에 치러졌던 총선에서는 만 18세 청소년들도 선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지난 총선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유권자 수는 과연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0대 2.6%, 20대 15.5%, 30대 15.9%, 40대 19%, 50대 19.7%, 60대 14.7%, 70대 이상이 12.7%로 10대 유권자 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현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유권자가 선거 연령 인하로 지난 선거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선거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이 바라는 세상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부족하므로 청소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가, 세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후보자들이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 연령이 더 인하된다면 10대 유권자 수는 늘어나므로 각 정당 및 후보자는 더욱더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청소년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참정권의 정의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정권이란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단순히 선거 연령 인하가 아닌 청소년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의원으로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대청이 의원님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대청이 활동 홍보를 지금만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국회인 대청이를 비롯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으로서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열심히 참여하여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더욱더 알리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도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국가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청이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국의 청소년께 청소년 참정권에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채팅을 활용하여 발언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법제위원회 정담위 의원님 발언 질의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거 선거 연령도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거 선거 연령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 질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선거 연령 인하 몇 세까지 낮추시려고 여쭤보셨는데 우선 국회에서는 현재 교육감 투표권이 만 16세 선거 연령으로 인하된 것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 법안에 동의를 하고 있으며 교육감을 비롯한 선거 연령이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인하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채팅을 활용하여 발언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9월 총회를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나 모든 의원님들이 회의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2대 의원 9월 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젠 이 줌 회의방을 나가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